(1952년) 일본 해양 관측선 카이오 마루 5호는 같은 곳에서 불가사의하게 실종된 다른 9척의 일본 선박들을 조사하기 위해 악명 높은 장소로 파견되었습니다. 용의 삼각지대로 말이죠. 이 임무는 완수되지 못했습니다. 카이오 마루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 이야기는 단지 괴담일까요? 아님 태평양의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실종된 배와 관련된 모든 바다 미스테리들 중에서 버뮤다 삼각지는 매우 특별한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배와 비행기의 종말이 된 이곳은 항상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약 12곳의 작은 해양 지역이 그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나요? 그 지역들은 극도로 험한 소용돌이라고 불리죠. 이 용어는 스코틀랜드의 생물학자인 이반 샌더슨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를 조사하는 데 관심을 두는 단체의 창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 극도로 험한 소용돌이를 기하학적 변칙이라고 불렀는데 이것들 모두 똑같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종합적으로 세계 지도에 겹쳐졌을 때 이것들이 거의 완벽한 20면체를 닮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장소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이 실종된 이야기나 가끔 전체 선박과 선원들이 사라진 이야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반 샌더슨은 오랫동안 이 모든 실종에 대한 설명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명확한 패턴을 보고도 말이죠. 지구상의 나쁜 곳에 형성된 이 기하학적 모양은 단지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극도로 험한 소용돌이들이 종종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 혹은 뜨거운 해류와 차가운 해류가 만나는 곳이 있었죠. 그의 생각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충돌은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전자기 변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샌더스의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단순한 미신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장소들은 진짜로 존재하고 수많은 불가사의한 실종이 일어나는 곳들입니다. 그 장소들 중 한 곳은 너무 무서운 곳이어서 사실 버뮤다 삼각지대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죠. 이곳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볼 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본 도쿄 가까이에 있습니다. 역사를 지나오며 여러 위협적인 별명들을 스스로 얻었죠. 악마의 바다, 태평양의 버뮤다 삼각지대, 그리고 용의 삼각지대 같은 이름들을요. 일본인들은 마노우미라고 부르는데 마의 해역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섬 주변엔 이 이름이 어울리는 장소들이 많지만 용의 삼각지대가 모두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두려운 곳으로 남아있죠. 아직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의 삼각지대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에서 끝이 나는지 정확하게 윤곽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도쿄 남쪽의 이주섬 지역에 놓여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고대 때부터 선원들이 물속에서 빛을 보고 바다 표면에서 자연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난기류를 본 곳이 바로 이곳이죠. 가끔 엄청난 악성 파도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고 있었고 때론 맑은 하늘에서 단 몇 분 만에 엄청난 태풍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애초에 이 극도로 험한 소용돌이를 용의 삼각지대라고 불렀던 거였죠. 예로부터 지역 어부들은 이주섬 바닥 근처에 해룡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해룡의 의지가 태풍을 소환할 수 있고 해룡의 움직임이 거대한 파도를 방출할 수 있으며 해룡의 마법의 숨결이 수면 근처에 나타나는 빛과 거대한 기체 방출의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해룡이 그냥 방귀를 낀 건지도요.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래서 이곳의 악명이 그렇게 높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초자연적인 세계와 더불어 평화롭게 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용이 확실히 항상 불운한 것으로 여겨지는 건 아니었죠. 심지어 용을 그들의 영웅으로 여겼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의 삼각지대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의 시작입니다. 13세기에 징기스칸의 손자인 몽골인 쿠빌라이 칸은 일본 열도에 대한 침략을 계획했어요. 이 목적을 위해 군인들과 선원들로 가득한 900척의 배를 보내 용의 삼각지대를 건너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해안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태풍 중 하나가 시작되었죠. 그것은 쿠빌라이 칸의 배 대부분을 망가뜨렸으며 그의 계획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태풍을 묘사하기 위해 카미카제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기까지 했어요.
카미카제란 신성한 바람을 의미하며 폭풍이 얼마나 무시무시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의 땅을 지키는 용의 영혼이었을까요? 아님 용의 삼각지대의 기이한 전자기력이었을까요? 확신하긴 어렵네요. 하지만 그렇게 초자연적인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인들은 노련한 유목민 전사들이었어요. 활과 화살을 잘 다루었으며 말타기에 능했죠. 그러나 어찌됐든 항해에 뛰어난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본 주변의 태풍은 일반적으로 드물지 않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완벽하게 설명 가능한 자연적인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고 몽골 선박이 그것을 다루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용의 삼각지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나쁜 평판은 1974년 초자연적인 존재를 조사하는 작가인 찰스 베를리츠가 그의 저서 버뮤다 삼각지대를 발표했을 때 얻었죠. 베를리츠에 따르면 1950년대에 용의 삼각지대에서 9건의 이상한 실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종된 배들은 모두 현대식으로 제대로 장비를 갖춘 일본 해군 군함이었고 날씨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곧 일본 당국은 조사선 카이오 마루 5호를 보내어 조사를 시도했지만 그것 또한 실종되었습니다. 거의 같은 이상적인 기상 조건에서 말이죠. 찰스 베를리치의 사건 설명을 믿는다면 카이오 마루 5호가 용의 삼각지대로 출발한 뒤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사람은 100명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 당국은 추가 조사를 제안하고 그 지점을 위험구역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카이오 마루 5호에 탑승한 사람은 31명밖에 되지 않았죠. 베를리츠는 또 실종된 선박 일부는 20만 톤급 유조선에 버금가게 거대했으며 수천 년 동안 실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과장되면 뭔가 수상쩍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리고 공평하게 말하자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평범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는가 하는 겁니다.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해 볼 만큼 회의적인 사람은 조용한 사서인 레리 쿠시뿐이었어요. 1974년에 그는 버뮤다 삼각지대 수수께끼 해결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틀렸음을 밝혔고 베를리치의 용의 삼각지대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았죠. 그는 일본 당국과 신문사와의 접촉을 끈질기게 시도했으나 용의 삼각지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과 그 모든 추정되는 위험은 일본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게다가 쿠시는 50년대 이주섬 근처에서 사라진 9척의 실종선이 모두 작은 어선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가장 취약한 배죠. 그 당시 그런 배들은 설비가 허술했고 그중 몇 척은 심지어 조난 신호를 전송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 배들이 가라앉는다면 그냥 사라진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면 카이오 마루 5호의 비극적인 운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 배는 확실히 무엇이든 대비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그곳으로 보낸 걸까요? 우선 조사선은 다른 배들의 이상한 실종 같은 걸 조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의 화산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배는 나중에 발견되었는데 갑작스런 화산 폭발 때문에 비극을 맞은 거였습니다. 그럼 여기 불가사의한 건 없는 거네요? 초자연적인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실존하는 가장 신비로운 것을 잊지 말아야죠. 자연 그 자체 말이에요. 물속의 빛과 표면의 이상한 사건들에 대한 고대 증거들을 전부 떠올려 보세요. 이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 심지어 엄청 멋진 설명이랍니다. 일본은 화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이곳의 모든 섬들은 화산의 지하 활동의 산물입니다. 수많은 작은 화산 구멍이 일본 주변의 해저에 흩어져 있죠. 이것들의 분출은 물에서 나오는 섬광처럼 보일 테고요. 주변의 물은 마치 무언가가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아우성치는 것처럼 우르렁거리고 불안정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분출은 차가운 바닥에 놓여있는 메탄 수화물의 광대한 퇴적물들을 흩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물질은 고압과 낮은 온도에 의해 고체, 얼음과 같은 물체로 억눌려 있죠. 하지만 이 물질이 표면으로 가서 섭씨 18도에 이르면 기체 상태로 빠르게 변합니다. 표면에서 보면 운이 나빴던 모든 것들을 바다가 삼켜버린 후 거대한 가스 방울만을 남긴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럼 결국 용의 방귀가 아니란 거네요? 아쉽네요. 네, 저는 미신을 믿는 겁쟁이였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걸 직접 봤다면 괴물이나 외계인 선박 공격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주섬 지역에 해룡이 산다고 믿었던 것도 놀랄 일이 아니죠. 이제 저는 카이오 마루 5호가 일본에서 나온 남심을 자극하는 여자들의 향수인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네요.
어쨌든 이야기는 우리가 노력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미스테리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좋은 이야기네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을 밝힌 적이 있나요? 어떻게 알아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실종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